24페이지 34, 35요. 네. 25페이지. 네. 39, 40. 39, 40이요. 27페이지 49번. 49요? 네. 31쪽에 30쪽에 60. 30쪽에 66번. 근데 이건 애들은 아직 안 풀어서. 네. 자, 조금 있다가 이거는 할게요. 또 20쪽에 9번. 몇 쪽? 20쪽에 9번. 20쪽에 9. 20쪽에 9번. 네. 29쪽에 63번. 네. 끝. 네, 질문 끝이에요. 네,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먼저 20페이지 9번이요. 네, 20페이지 9번은 자, EF의 길이가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평행해서 요점이 억각이어서 ABF가 이등변 삼각형인 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10이에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 X도 억각이어서 이쪽도 이등변이거든요. 평행사변이니까 여기도 10이었을 거고, 여기도 10이죠.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원래 길이가 14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합쳐보니까 20이죠. 네. 그러니까는 차이만큼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 빼기 14를 했어. 네. 자, 그러니까 6이죠. 네. 이 6이 EF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길이는 똑같이 맞춰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6cm. 자, 이게 9번 답이었어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몇 페이지야? 24페이지에 34, 35. 자, 34번은 뭐 각도에 맞는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억각이라는 게 보이셔야 되겠죠? 제일 쉽게 푸는 방식은 여기가 38이에요.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여기가 여기 38이랑 72의 외곽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 지금 MEN이 110도. 네, 110도.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건 MENF가 무슨 도형인지만 아시면 되죠. 무슨 도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답이 110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계산하는 거는 왜 평행사변형인지가 좀 중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뭐 MBND는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서 평행사변형이었고, ANCM은 얘도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서 평행사변형이었는데 거기에서 둘 다 겹쳐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겹쳐 있어서 평행하고 요렇게가 겹쳐 있어서 평행해서 네, 두 쌍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서로 평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110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5번은 ABCD를 제외한 평행사변형을 모두 찾으시고, 이건 뭐 찾는 거잖아요. 평행사변형을. 보이는 거 그냥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BD, BDFE 보일 거고. 아, BFED라고 쓸게요. 또?
A, B, F, C 보이고 또 사각형 A, C, E, D 네 이렇게 보이죠? 네. 뭐가 문제야? 몰라요. 뭘 빼먹으셨어요 그러면? 저 ABFC요. 뭐 그냥 이건 안 보인 거야 안 보인 거죠? 네 그냥 네,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솔직히 네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9, 40 네, 39, 40은 자 뭐 넓이 가르쳐 준 걸 보니까 지금 PAB 얘가 22라고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PBC 얘가 28이고 그 다음에 PCD가 18이잖아요. 근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에 합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같아야 되니까 식은 22 더하기 18이랑 28 더하기 삼각형 APD가 네, 같아야 돼서 두 개 더해주니까 40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1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3번이 답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0번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우선은 얘는 PBC. 얘가 8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삼각형 PBC랑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삼각형 네, PBC로 읽었으니까 PDC랑 합동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무슨 합동이죠? 합동이 되나 근데? 나와 있는 게? 합동은 안 되는데? 자, 합동은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그냥 구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넓이가 합동은 없죠? 네, 자, 합동인 줄 알았어, 순간. 자, 전체 넓이가 46이니까요. 네, 얘를 나누기 2하면, 네, 그러면은 23이잖아요. 네, 삼각형 APD랑 삼각형 지금 PBC를 합친 게 23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PBC가 8이니까, 네, 그러니까 APD가 15여서 얘가 15가 됐죠. 자, 그래서 두 개 합친 게 23이 됐으면, 이렇게도 두 개 합치면 23이겠죠? 그러니까 23 더하기 8을 한 거죠. 답은 31. 네.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게 40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49번. 자, 27페이지 49번은요. 자, x의 크기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x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삼각형 BCD를 볼 수가 있겠죠? BCD를 보니까 여기는 90도고 그 다음에 점이 3개 있어요. 자, 그게 180이니까 당연히 점 3개가 90도일 거고 점 하나는 30도겠죠. 근데 요 점이랑 요 점의 외곽이 x잖아요. x는 점 2개랑 같겠죠. 그러니까 x는 60.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게 49번.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됐어요? 넘어가요? 또 있나? 29페이지 63번. 자, 29페이지 63번은 다음 평행사변형 ABCD에서 얘가 56이고 그 다음에 저기가 34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각이 얘랑 평행해서 여기가 34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는 두 개 합치니까 90도가 돼서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써있지만 말은 뭔 거죠. 이 문제는. 자, 그래서 마름모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ABD ABD의 둘레를 AB에 대하여 쓰란 얘기는 문자 AB를 사용해서 쓰란 얘기니까 지금 마름모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얘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겠죠. 네. ABD니까 요거는 2B죠. 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2A 더하기 2B. 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없죠? 네, 근데 66번 질문에서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거 하고 단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자, 먼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DC가 보이죠? 그리고 ABCD는 정사각형이라 그랬는데 이 선이 중요한 거죠. CD가 이등변 삼각형에도 같은 변이고 네, 정사각형에도 같은 변이니까 이렇게 다 같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같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이등변 ADE도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X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75도겠죠? 근데 X라고 둘 필요가 있긴 있구나. 네, 여기도 75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각이 30도가 될 거고요. 여기가 90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표시하면 여기가 120도죠. 네, 그러니까 X는 3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자,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뭐 뒤에 부분은 뭐 오늘 숙제로 내든지 네, 그렇게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따가 숙제 범위는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닮음. 자, 저희가 이제 닮음을 쭉 하면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73까지예요. 네, 73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설명이 다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어렵거나 막 그런 건 아니어서 네,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도형의 닮음이잖아요, 이름이. 네, 그래서 닮음이 뭔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닮음이 뭐예요? 닮았다 하잖아요. 뭐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네, 생긴 게 닮았다는 얘기죠. 네. 얼굴이 너랑 닮았다 그러면 생긴 게 닮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데 네, 크기가 다른 거를 닮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양은 똑같고 크기가 다르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6이라고 하고 요걸 8이라고 한 거랑 요걸 8이라고 하고 요걸 6이라고 한 거라. 네, 그래서 내가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D, E, F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는 넓이를 구하면 6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한 거니까 얘도 24고 얘도 24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때는 삼각형 A, B, C가 삼각형 D, E, F랑 같다. 그러니까 같다를 쓰는 게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모양이 다른데 크기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네, 의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운 합동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합동을 생각해보면 얘랑 뭐 똑같이 그렸다. 그래서 여기가 또 6이고 여기가 8이야. 그 얘기는 모양도 같은데 크기가 같다는 의미인 거고. 네, 그래서 원래는 같다가 이렇게 두 번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는 줄인 거죠. 그래서 합동기호가
같다가 두 개,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짝대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합동. 요건 알고 계셨나요? 네. 예전에도 할 때 제가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방금 얘기한 이제 모양이 똑같은데 크기가 다르다. 뭐 정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정삼각형이 있고 요 정삼각형이 있으면 네,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모양이 같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양이 같다라는 거는 각의 크기가 전부 다 같은 겁니다. 도형에서는. 그래서 각의 크기가 무조건 같으면 모양이 같은 겁니다. 자, 삼각형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길이의 비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얘가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뭐 5다. 이렇게 돼 있으면 길이의 비가 모든 변이, 대응하는 변이 서로 비가 다 3대5 이렇게 같은 일정한 비를 가져야지만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길이의 비가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 닮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닮음 도형은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한 번 읽고 갈까요? 네, 1번에 써 있는 거 보시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 자, 늘리거나 줄였을 때 똑같이 맞춰질 수 있으면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합동은 닮음이냐라고 얘기하면 합동도 닮음이에요. 길이의 비가 1대1인 닮음인 거야. 그러니까 합동도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합동이랑 닮음이랑 그러면은 같다는 얘기니까 쓸 때에도 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의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닮음으로 기호를 표시했을 때는 이 S자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모양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식만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대응점이 같다는 게 보이죠? 네, BC랑 EF 대응변이 같다는 것도 보이고, 각 ABC랑 각 DEF 대응각이 같다는 것도 그림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기호를 보고 합동처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닮은 기호 S를 이렇게 반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애들 생각보다 많아. 네. 요거 아니에요. 네. S자를 눕혀놓은 요 모양으로 쓰셔야 된다.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네.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자, 항상 닮음인 두 평면 도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무조건 닮음인 도형들이 있죠. 평면을 먼저 얘기하면, 원이 닮음이니까 당연히 반원도 닮음이에요. 왜요? 네, 근데 부채꼴은 닮음이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자 붙어 있는 건 다 닮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정자가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닮음이다. 자, 여기에서 꼭 외워둬야 되는 건 요거. 평면일 때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무조건 닮음이에요. 왜 닮음이냐면 정사각형이 닮음이라고 방금 그랬죠? 그거의 대각선을 이어준 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얘의 크기도 무조건 닮음이 된다. 네,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체도형에서도 원이 닮음이었으니까 구도 닮음입니다. 당연히 구가 닮음이니까 반구도 닮음이겠죠. 네, 그리고 정자 붙어 있는 정다면체도 닮음이다. 정다면체 뭐 있어요? 정육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닮음이다. 네, 그리고 기둥이나 뿔 때는 서로 닮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네,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정 붙어 있으면 다 닮음이고, 외울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뿐이 없어요. 원, 구는 닮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자,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거를 봤을 때,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을 보고 확인한다기보다는 기호를 보고 확인하라 그랬어요. 이미 문제에서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 B와 대응점이 뭐냐? 그러면은 점 F. 선분 CD와 대응변이 뭐냐? 그러면 선분 GH. 각이랑 대응각이 뭐냐? 그러면 각 A. 이런 식으로 기호에 써있는 위치를 보시고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게 1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닮음의 성질과 닮음 B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닮음 B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길이의 B를 닮음 B라고 해요. 그러니까 닮음 B를 구해라 그러면은 길이 B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배운 게 길이 B뿐이 없지만 뒤로 가면은 넓이 B를 구하라고 얘기도 하고 부피 B를 구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을 배웠을 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닮은 B는 항상 길이를 얘기한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닮음은 무조건 대응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뭐 계산을 하라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겠죠.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그 다음에 닮음의 길이비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길이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각은 당연히 뭐 180도에서 뺀 나머지 각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여서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도 읽고 갈까요? 1, 2번.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는 항상 일정하다. 그 다음에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닮은 B는 닮은 도형에서 대응변 또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B. 네, 요걸 얘기한다. 라는 거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합동도 1대1인 닮음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ABC랑 DEF의 닮은 B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대 몇이죠? 4대. 여기 12대 27을 보시면 되죠. 그럼 3으로 나눠주면 4대 9. 이렇게 쓰시면 1번. 자, D의 길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4대 9라는 걸 알았잖아요. 길이의 B가. 그러면은 여기 D2를 X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8대 X 이렇게 비례식을 쓰겠죠. 자, 뭐 원래는 내항 곱하기 외항을 해서 4X가 9 곱하기 8이어서 4 하나는 약분되니까 X가 18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솔직히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얘가 2배면 얘도 2배겠죠? 네, 그러니까 18이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식은 요것만 정확하게 쓰시면 되고 중간 과정은 필요 없어요. 요 식만 먼저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다른 식은 필요 없습니다. 닮음에서는 비례식을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각시의 크기가 몇이냐 그랬으니까 각시의 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다 그랬으니까 40도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입체도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네, 길이의 B를 먼저 확인하시면 길이 위치가 대응변인 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12대 9여서 지금 4대 3이겠죠? 네. 그래서 길이의 B가 4대 3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4대 3은 8대 X, 그래서 X가 6이라고 이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뭐 여기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친절하게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을 모양을 이쁘게 맞춰서 해놨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쁘게 맞춰서 보여주지 않아요. 얘를 돌려서 보여주지. 정말 나빠. 네, 자,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기호를 확인하시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길이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모양은 나오지 않을 거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닮음의 조건. 네. 닮음의 조건은 합동 조건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동 조건은 뭐 있어요? SSS 합동이 있었고, SAS 합동이 있었고, ASA 합동이 있었죠? 닮음도 거의 똑같아요. SSS 닮음이 있고, SAS 닮음이 있고, ASA 닮음이 아니라 네, AA 닮음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닮음이 있는데, 자, 당연히 AA는 각 두 개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각은 두 개만 같으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닮음이 된다. 이게 문제에서 가장 많이 찾아야 되는 닮음일 거예요. AA 닮음이.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AA 닮음을 먼저 확인. 그게 안 보이면 그 다음은 SAS 닮음을 두 번째 확인. 네, SSS 닮음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변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을 구하기 위해서 변 3개가 다 B가 같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SSS 닮음은 왜 어떤 닮음이냐 이런 증명하는 문제에서만 좀 그냥 나오게 될 거고,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엄청 쉬운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닮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고 저랑 같이 좀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닮음인 거 뭐 있어요? 보이는 거 있어요? ABC랑 네, 순서 맞춰서 얘기한 건가요? MON이요. ML로 맞구나. 네, 맞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닮음인데 무슨 닮음이요? SS. 이게 SSS 닮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SSS만 쓰시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합동까지 배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SSS 합동과 SSS 닮음은 다른 거니까 꼭 뒤에 닮음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DEF랑 RQP. 삼각형 DEF랑 RQP. RQP가 어딨냐? 여기 있구나.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각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두 개 더하니까 지금 몇이에요? 145도니까 여기가 35도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DEF 제일 짧은 거랑 긴 변 순서를 읽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일 짧은 거랑 긴 변 순서를 읽어야 돼서 IQP라고 꼭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AA 닮음 찾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남은 게 있죠? 네, 지금 얘랑 얘 남았죠? 네, 그러면 삼각형 얘는 뭐야? HIG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JLK. 자, 이게 닮음인데 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이렇게 봐도 4대3이고 이렇게 봐도 4대3이죠. 그리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니까 SAS 닮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개 닮음에서 제일 찾기 불편한 건 SAS 닮음이 제일 좀 그래도 찾기가 불편하겠죠. 예, 다른 것들은 그래도 쉽게 보이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3개를 다 쓰셔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도 됐나요?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닮음을 계속 찾아주시면 되고, 오늘의 그래도 포인트는 요거네요. 네. 네,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ABC 보이시죠? 네. 직각삼각형이 몇 개 보여요? 3개. 네, 3개 보이시죠? 그래서 그 3개의 닮음비에 대한 걸 얘기하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자, 보통 이제 도형이 이렇게 안에 겹쳐 있잖아요. 네, 겹쳐 있으면은 꺼내 주셔야 돼요. 제일 작은 것부터 꺼내 보면 여기가 H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도 꺼내 주시면 여기가 H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고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선 공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건데, 이제 왜 그 공식이 됐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AB를 제곱하면 밑변에 BH 곱하기 BC. 근데 이제 기호로 외우지 마시고요. 네, 여기 왼쪽에 빗변을 제곱한 게 밑에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파벳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문제마다. 그러니까는 알파벳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외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AB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은 밑에 짧은 거, 긴 거. 그럼 반대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AC의 제곱은 밑에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제곱, AH의 제곱은 그 밑에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공식이라고 해서 외웁니다. 소공식이라고 하는 건 시옷자 모양, AB랑 AC를 곱한 거랑 오자 모양, AH랑 BC를 곱한 게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총 4가지로 암기를 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암기를 안 하면 이제 제가 왜 이게 공식이 나왔는지 설명할 건데, 그러면은 닮음으로 푸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외우시는 게 직각삼각형일 때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네, 그거 아니시면은 그냥 따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방금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ABC 전체 삼각형이랑 자, 밑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전체랑 조그만 거에 공통으로 돼 있는 게 있을까요? ABC랑 여기는 HBA랑 공통인 변이 보여요? BA가 공통이죠. 걔가 기준이야. 자, BA가 기준이야. 그럼 여기 BA가 있고 여기 BA가 있죠. 근데 이쪽으로 봤을 때는 제일 짧은 변이죠. 근데 얘로 봤을 땐 제일 긴 변이죠. 그래서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 변의 B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제일 짧은 변의 대응변이 얘니까, 자, AB 대 BH 이렇게 쓰겠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B의 대응변은 BC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BC 대 AB 이렇게 써야죠. 그렇게 보여요? 대응변이? 네,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내항 곱하기 외항을 해주시니까 AB의 제곱이 여기에 나와 있는 BH 곱하기 BC. 그게 아까 얘기한 AB를 제곱하면 밑에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네. 이게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거의 닮은비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일 큰 것과 중간 것도 보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지워놓고 확인을 해보면, 자, 공통인 게 뭐예요? 좀 위에다. 공통인 게 뭐죠? AC가 공통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요 AC가 여기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대응변을 확인하라 그랬죠? 이 대응변이 여기죠?
얘 대응변은 0이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비례식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C 대 CH가 여기에 나와 있는 BC 대 AC. 그래서 얘도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니까 AC의 제곱이 CH 곱하기 BC. 이게 요 AC 제곱한 게 밑에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다. 요 식이야. 보이시죠? 자, 이제 다시. 자, 이제 공식 하나 더 있죠? 자, 요번에는 얘네 두 개 가지고 할 거야. 네. 얘네 두 개 가지고 확인하시면. 자, 먼저. 자, 겹치는 변은 뭐예요? AH가 겹치죠. 그럼 얘가 여기랑 대응변끼리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BH 대 AH는 여기는 이 H가 여기죠. 네. AH 대 CH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또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AH의 제곱이 BH 곱하기 CH. 그게 아까 얘기한 가운데 제곱하면 그 밑에 왼쪽 변, 오른쪽 변을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공식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공식을 안 외우시면 저처럼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네, 공식을. 네, 모양을.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서 푸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아까 소공식이라 그랬어요. 시옷자 모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넓이를 이용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각이 있으니까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높이라고 생각하면 AB랑 지금 AC 곱하기 2분의 1 한 게 ABC 전체 넓이가 되는데 근데 얘가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높이라고 생각해도 네, AH랑 BH를 곱하고 2분의 1 한 것도 전체 넓이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넓이가 같으니까 2분의 1은 약분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옷 곱하기 5를 한 거는 넓이가 같다라고 식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공식 이렇게 해서 총 공식을 4개를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뭐 2학년 2학기 때만 나오는 모양이 아니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했을 때 본격적으로 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한 번 하고 끝나는 도형 모양이 아니야. 근데 3학년 2학기 거를 하면 2학년 2학기 게 다 들어가서 네. 2학년 2학기 걸 까먹고 3학년 2학기 거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네. 외심, 내심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달무 이런 게 전부 다 3학년 2학기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다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총 이렇게 4가지로 얘기했고 이제 문제에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우선은 1번, 1, 2, 3번은 같이 해볼게요. 자, 아까 공식이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BC가 들어가야 되고요. 계산을 해주시면 x의 제곱은 4 곱하기 4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이 되니까 x는 6이어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쪽에도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BC가 되는 거여서 x의 제곱이 2 곱하기 6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6이어서 x는 4.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네, 요 제곱이 근데 요거 여기는 BH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BH의 제곱은 AH 곱하기 CH여서 x의 제곱은 2 곱하기 8이니까 네, x의 제곱이 16이어서 x는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림을 풀다 보면 여기에 직각 표시가 안 돼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직각이 있는데 그거는 이 문제랑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직각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풀다 보시면은 은근히 그런 걸 못 찾아가지고 틀리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 위에도 직각, 수직인 것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거를 생각하시고 요 공식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2번 같은 경우를 이제 좀 하나 풀고 갈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를 봤을 때 닮음인 게 보이냐? 이게 중요하죠. 삼각형이 총 몇 개 보여요? 3개. 3개 보여요? 그럼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에요? 예. 닮음을 찾아야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A, B, C랑 A, B, C랑 D, A, B랑 D, A, B랑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잠깐. 뭐지? D, A, B랑 아. A, B, C가 닮아 보여요? 아 잠깐만요 제가 도형 D, A, B는 옆으로 길쭉하고 얘는 뾰족한데? 예. 네. 달라요. 뭐랑 뭐랑 닮음이죠? 삼각형 B, BCA라고 내가 썼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삼각형. B, C, 자, 이렇게 보면 헷갈리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푸실 때에는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니까, 모양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A, B, C를 따로 띄어서 모양을 맞춰서 그린다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A, D, C를 따로 띄어서, 저는 A, D, C를 띄울게요. 그래서 A, D, C를 띄어서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대충 그려 놓으시면, 뭐 이등변 같아 보이지만 이등변인지 모르잖아요.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래야지 대응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게, 여기가 그러면 뾰족한 게 A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럼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맞춰놨으면, 이제 길이 쓸 수 있는 걸 써주시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에요. 여기까지 보이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얘랑 얘가 몇 대 몇으로 보여요? 2대 3. 그러면은 여기도 2대 3인지를 확인해야지. 2대 3으로 보이시나요? 예. 네. 자, 그러면은 2대 3으로 보였으니까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은 거죠. C는 어차피 각이 똑같겠죠. 네. 그래서 얘가 SAS 닮음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무슨 닮음인지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삼각형 여기 있는 BCA랑 삼각형 여기 있는 ACD랑 이게 SAS 닮음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길이가 AD 구하라 그랬어요. 네, AD가 여기가 X죠. 그러니까 비례식이 여기가 3대 2였을 테니까 얘도 3대 2는 9대 X 이렇게 돼서 X가 지금 6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도형이 겹쳐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은근히 이거 C랑 D 잘못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 위에를 C라고 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찾아주셔야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해봤고요. 뭐, 그 정도? 어려운 거 뭔가요? 어려운 거 선생님이 풀어보는데. 뭐, 여기를 풀어드릴까요? 네. 어떻게 안 들어가나요? 응? 아니, 어차피 오늘 할 건데요? 헷갈리죠? 네. 왜 짱님이지? 아니요, 뭐 해보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나아. 아, 15번을 하나 합시다. 이거는 못할 테니까. 네. 70페이지 15번 하고, 그냥 문제 풀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 저 문제뿐이 없나? 똑같은 모양이? 없네. 자, 15번 할게요. 자, 요게 이제 거의 닮음에서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본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나와요. 네, 이 문제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대표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보통 이 원을 안 그려줘요.
그래서 이 삼각형만 그려놓고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다행히 원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에는 원이 없으면 원을 무조건 그리셔야지만 풀 수 있어요. 네? 네, 이 원을 여기에 이걸 못 그리시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려져 있으니까 좀 쉬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를 계산을 해주시려면 당연히 뭘 생각한 거냐면 원이 없더라도 여기가 직각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외심을 배웠잖아요. 직각일 때 BC가 지름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심이 섞이는 거야, 이 문제는. 이 원이 없었다면.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가 지름이어서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원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이 10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럼 이쪽도 10인데 얘가 16이니까 여기가 6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적으로 4가 된다는 게 보이실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AH를 구하라 그랬어요. AH가 지금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구하셔야 되는데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여서 요것도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얘도 10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D 구할 수 있어요. 왜? AD의 제곱이 지금 BD 곱하기 CD잖아요. 공식을 아까 외웠으니까. 자, 그래서 AD를 제곱한 거는 BD가 지금 16이었고 CD가 4였어요. 네, 그러니까 64죠. 그러니까 AD는 8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8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전에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피타고라스의 수. 네? 기억나요? 예전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도 직각이었을 테니까 여기 보면 6, 80이라는 거 보여요? 네? 6, 80? 네?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요 숫자 말고는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피타고라스 수를 외워놨다면. 네. 자, 그래서 여기가 8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x만 구하시면 되겠죠? x를 구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AD의 제곱이 AH 곱하기 10이죠. 근데 AD의 제곱이 64였으니까 AH는 6.4겠죠? 근데 보기에 보니까 6.4가 없죠? 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2,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푼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닮음에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진도북 닮음부터 우선은 풀어주세요. 네, 73까지 아마 될 것 같고. 요것도 있었네.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자, 21번 잠깐 볼게요. 네.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요. 자, 여기에서 닮음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자, 뭐가 닮음이겠어요? 이 그림에서는 뭐가 닮음이겠어요? A, E, B, C, F. 넌 A, B랑 B, C, F가 비슷해 보여? 예. 예. B, C, F가 좀 더 뾰족해 보이지 않아? 그래요? 네. 그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죠. 왜 얘랑 전체는 닮음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얘가 오히려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도요. 쟤는 도형 아니에요? 네. 뭔가 주위에 네? 되게 특이하게 선이 그어졌다 보니까 네. 얘도 도형이잖아요. 지금 얘는 A, B, C랑 D, F가 닮음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왜 닮음이냐를 확인하는 건데, 자, 각도를 모르니까 각도를 문자로 써요. 여기는 각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 B, C라고 이렇게 써놔. 그러면은 지금 보면 A, B, E가 보이죠?
A, B가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점의 외곽이 여기라는 게 보여요? 외곽 보여요? 여기가 그러니까 A 더하기 점이겠죠. 네. 근데 여기도 A 더하기 점 아닌가? 네. 그렇게 갔죠? 자, 그럼 다시 여기는 B라고 해놨고 여기 점이라고 한 외곽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B 더하기 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도 B 더하기 점이잖아. 그러니까 각 두 개가 같다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DEF는 AA 닮음이에요. 자, 이렇게 서술형 무조건 이거 쓰셔야 돼요. 근데 객관식도 웬만하면 쓰세요. 연습하는 셈 치고 이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산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고. 자, 거기에서 지금 보면 그럼 요 길이가 4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EF가 여기니까 여기가 X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12대 4는 15대 X. 자, 요게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약분을 하시면 얘가 지금 3대 1이죠? 그러니까 X가 5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원하는 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비례식 이거 하나 필요해요. 무슨 닮음인지 필요해요. 이것만 쓰시고 답 쓰시면 돼요. 중간 과정은 안 볼 테니까. 객관식에서 안 쓰면 틀리나요? 아니, 객관식은 안 틀리긴 하겠죠. 주관식은 네, 당연히 틀리겠죠. 네. 네, 자, 그러니까는 요거를 꼭 먼저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솔직히 이거 표시 안 해도 대충 이제 승덕이 눈 정도만 아니면 다 닮은 거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승덕이는 닮음을 못 찾는 것 같아요. 네. 도형을 많이 안 좋아해서. 네. 근데 웬만하면 솔직히 닮음이 다 보이죠? 네, 웬만해선. 그러니까는 솔직히 객관식은 요거는 굳이 막 쓰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는데, 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쓰는 게 좋아요. 아까 전에 뭐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SAS 닮음을 찾아야 되는 것들은 요걸 좀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B가 확인이 돼. 그림 모양도 확인이 되고. 네. 뭐 AA 닮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객관식도 좀 유두리 있게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주관식이나 서술형은 무조건 이 두 개는 쓰셔라. 자,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잠은 잘수록 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잠이 잘수록 늘어요. 네. 왜요? 몸이 그렇게 적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찌르면 찌를 수 있어요, 잠은. 몸이 그거에 적응을 한대. 네. 늦게 자도 똑같이 자고요. 빠르게 자도 똑같이 자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자는 사람, 저는 좀 적게 자는 편이거든요. 한 5시간, 6시간? 하루에? 저도 많아도 7시간. 네. 그렇게 자는 거를 저는 중3 때부터 그랬어요. 쭉. 초5 때부터. 네. 그러니까 줄이면 줄어질 수 있거든요. 아, 네.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년은 이제 슬슬 줄여나가야 될 시기고, 네, 좀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늘려나가야 될 시기가 올 테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알아요?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있다는 거? 언제? 며칠 동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일주일 동안 잠을 10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이 있어. 저 그거 비슷하게 해본 적 있어요. 저 일찍 15시간인가 자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15시간뿐이 안 잤다고요? 네. 하루에 2시간 채도 안 자도. 넌 왜 그랬어요? 저요? 그때 몰라요. 그냥 잠이 안 와? 네.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오래 자요? 왜냐고요? 응. 궁금하잖아. 아니, 그렇게 안 잤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길게, 다른 애들보다도 길게 자잖아.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궁금하잖아. 선생님, 제가 2시에 일어나는 게 네. 9시에 자요. 아침 9시야? 네, 오전 9시요. 그럼 날 새서 뭐야? 날 새서요? 응. 누워있는데요.
누워있다가 자고 일어나서 누워있어요. 네. 시체예요? 아니 저 정도면 시체 아니야? 아니 누워있다가 잠이 오면 잤다가 다시 누워있다가 네 네. 시체인데 저 정도면 네. 에너지 소모가 없다 보니까 밥도 많이 안 먹어요. 괜찮아요. 아 시체 맞네요. 네 그러면 그거 맞나?